네, 대인관계 파트 2 강의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대체 강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강의 대인관계 파트 2는 또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 대인관계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표현들, 성격이 어떠냐,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이번 그 파트 2에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격이 어때요? 여러분 성격? 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외부에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외향적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혼자서 많이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 그것을 내향적인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모셔널 하다는 거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성보다는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따지는 성격, 이것을 이성적인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외향적이에요? 또는 내향적인가요? 아니면 감성적인 성격이 강한가요? 이성적인 성격이 강한가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성격을 표현하는 어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어떤 어휘를 써서 나의 성격을 표현할 것인가? 자, 그 부분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회사 사람들은 성격이 어땠어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할 때 나의 동료의 성격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 위에 팀장님의 성격은 어땠는지, 나의 상사의 성격, 나의 성격,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A와 B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인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극적인데, 자, 인데, 흐엉 씨는 적극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는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뒤에는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교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 인데라는 표현을 써요. 자,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passive라는 뜻이죠. 적극적은 굉장히 액티브하다. 여러분 성격은 소극적인가요? 적극적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어휘부터 한번 볼까요? 48페이지에 성격, personality,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격 중에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꼼꼼한 거,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디테일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테일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꼼꼼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은 잘 밖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좀 판단하고 그러한 성격은 내성적인 introverted라고 되어 있죠. 내성적인 성격. 또 어떤 성격은 덤벙대는 성격이에요. 주의가 깊지 않은, 그래서 careless라고 지금 되어 있죠. 실수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덤벙대다, careless, 부주의한 이라는 뜻하고도 같아요. 부주의한 성격,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덤벙대는 성격, 이것을 덤벙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격 중에는 소극적인 성격도 있죠. passive. 그렇죠? 소극적인 성격, 굉장히 밖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외향적이다.
외향적인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utgoing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격 관련돼서 한 5가지 정도 표현을 먼저 봤어요. 꼼꼼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덤벙대는 성격, 소극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자, 여러분은 성격이 이 중에 어떤 성격에 해당이 되나요? 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문법은요. 은대 또는 니은대, 는대 이 표현을 오늘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는대를 붙이거나 명사 뒤에 이다를 붙여서 명사인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생은 키가 작은데, 자, 작다라는 형용사에 은대를 썼습니다. 동생은 키가 작은데 저는 커요. 자, 동생하고 저가 대조되죠? 또는 비교될 때 대조된다라는 거, 컨트라스트 된다라는 거죠. 대조되잖아요. 동생은 키가 작은데 저는 커요. 앞하고 뒤가 대조될 때, 그때 이제 이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은지 씨는 머리가 긴데, 길다라는 형용사를 활용해서 긴데, 머리가 긴데, 흐엉 씨는 머리가 짧아요. 그래서 머리가 긴 것과 짧은 것을 대조할 때 이렇게 긴데라고 썼죠.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쉬는데, 쉬다라는 동사를 는데를 표현했네요. 토요일에 쉬는데 김대리님은 회사에 나와요. 자, 앞에 사람은 쉬고 뒤에 사람은 쉬지 않죠. 회사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쉬는데 라고 앞하고 뒤가 반대일 경우, 반대이거나 대조가 될 때 그때 는데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 뒤에 는데를 붙이면 돼요. 자, 크다 한번 바꿔볼까요? 크다, 큰데, 가다, 가는데, 그쵸? 작다, 작은데, 그쵸? 키가 작은데, 동생은 키가 작은데 저는 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먹다, 먹는데, 그쵸? 예를 들어, 누나가 점심을 먹는데 저는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춥다, 추운데, 비읍이 탈락하죠? 비읍이 탈락하기 때문에 추운데, 살다, 그쵸? 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저는 경기도에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는데는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현재 시제이죠? 현재 시제. 그런데 이것을 과거 시제랑 결합을 하면 썼는데, 썼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바꾸면 크다, 컸는데, 가다, 갔는데, 그쵸? 그 다음 작다, 작았는데, 먹다, 먹었는데, 춥다, 추웠는데, 살다, 살았는데, 그쵸? 이렇게 과거 시제랑 결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문장 연습.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꼼꼼하다, 어렵다, 싸다, 작다, 살다, 신다, 있다라는 동사나 형용사를 한번 는데를 사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보기부터 볼까요? 자오웨이 차장은 꼼꼼한데 신입사원 이지수 씨는 덤벙대요. 자, 그래서 차장님은 디테일 오리엔테이션이 강한데 이지수 씨는 덤벙댄다, 실수를 많이 한다, 부주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해볼까요? 어렵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한국어는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그쵸? 자, 어렵다라는 것과 재미있다라는 게 대조가 되죠?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그쵸? 자, 2번 싸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 제품은 그쵸. 싼데 디자인이 예뻐요. 싸다라는 것과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싼데 예뻐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3번. 작다를 활용해서 리사 씨는 키가 작은데, 그쵸. 마이크 씨는 키가 커요. 작다, 크다.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4번은요. 저는 혼자 사는데 제 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자, 혼자라는 것과 같이라는 게 대조가 되죠. 그래서 혼자 사는데 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5번. 신다. 저는 운동화를 자주 신는데 언니는 구두를 자주 신어요. 여기서 운동화하고 구두가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운동화를 자주 신는데 언니는 구두를 자주 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번도 한번 볼까요? 흐엉 씨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 있는데 라고 하면 되겠죠. 있는데 마이클 씨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있는 사람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조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라고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는데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다, 하다, 맵다, 가다, 좋아하다. 자, 우리가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휴가를 언제 가요? 자, 휴가를 언제 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보통 7월 말에, 그쵸. 어떤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가다를 하는 것을 쓰면 되겠죠. 7월 말에 가는데 올해는 바빠서 9월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7월과 9월이 대조, contrast, 대조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7월 말에 가는데 올해는 바빠서 9월에 가려고 해요. 자, 2번. 지금 사는 곳은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공기가 어떻다? 여기서 어떤 단어 쓰는 게 좋을까요? 그쵸. 막다, clear, 막다. 공기는 맑은데 요것을 쓰셔야 되겠죠. 공기는 맑은데 회사하고 멀어서 힘들어요. 공기는 막다, 공기가 좋다라는 것과 힘들다라는 것이 contrast, 대조되고 있어요. 공기는 맑은데 회사하고 멀어서 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언니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자,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면 될까요? 저는 좋아하는데, 그쵸? 저는 좋아하는데 언니는 안 좋아해요. 그쵸? 나는 좋아하다, 언니는 안 좋아하다.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자, 4번. 김치를 아주 잘 먹네요. 안 매워요? 자, 안 매워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맵다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되겠죠? 매운데 맛있어요. 맵다라는 것과 맛있다라는 게 대조되고 있죠? 매운데 맛있어요. 비읍이 탈락하는 거 아시죠? 매운데 맛있어요. 그 다음 5번. 흐엉 씨 회사는 회의를 자주 해요? 회의를 자주 해요? 자, 여기 하다라는 동사 쓰시면 되겠죠? 5번에. 그래서 저희 부서는 자주 하는데, 회의를 자주 하는데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자주 하는데 다른 부서는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할 때는 는데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따가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와 본인이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는데를 이용 한번 해보세요.
친한 친구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저는 소극적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 친구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저는 외향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는데를 활용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1번. 다음은 성격 관련 어휘입니다. 보기와 같이 밑줄에 들어갈 어휘를 찾아 쓰십시오. 라는 거예요. 밑줄에 들어갈 어휘를 먼저 볼까요? 네, 밑줄에 들어갈 어휘는 덤벙대다, 부주의하다, 그쵸? 꼼꼼하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자, 요거 여러분이 한번 문장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부터 보면 박지원 부장님은 꼼꼼합니다. 그래서 결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쵸? 결제할 때, 서명을 할 때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꼼꼼한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꼼꼼한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왕카이 씨는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실수를 많이 하는 성격 어떤 성격이죠? 그렇죠. 덤벙대는 성격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자, 왕카이 씨는 덤벙댑니다. 덤벙댑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아나주임은 어떻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어떤 성격이죠? 그렇죠. 내성적인 성격. 그래서 아나주임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인드라 주임은 어떻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렇죠.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인드라 주임은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한번 예시를 보면서 대화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예시를 보면 부장님, 회사 사람들 성격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부장님 대답이요. 리아 대리는 내성적인데 이민수 대리는 외향적이에요. 자, 인대를 썼죠? 내성적, 그쵸? 외향적. 자, 이건 뭐냐면 내성적이라는 명사 다음에 명사는요. 인대를 붙여요. 인대. 그쵸? 아까 형용사나 동사는 는대를 붙였죠? 근데 명사는요. 뒤에 인대를 붙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성적인데 이민수 대리는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내성적과 외향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1번부터 같이 만들어 볼까요? 소극적, 적극적. 대조되고 있죠? 문장 만들어 볼까요? 김수지 과장은 소극적인데 뚜원 과장은 적극적이에요. 그쵸?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번. 재미있다, 재미없다. 확실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아나 주임은 재미있는데, 그쵸? 인드라 주임은 재미없어요. 그쵸? 재미있는데 인드라 주임은 재미없습니다. 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 3번. 자오웨이 차장은 꼼꼼한데, 자, 여기는 명사가 아니라 꼼꼼하다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꼼꼼한데 라고 해야 되겠죠? 꼼꼼한데 신입사원 장핑 씨는 덤벙댑니다.
그죠? 꼼꼼한데 덤벙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과 뒤를 비교하고 대조하고자 할 때는 명사 플러스 인데를 쓰거나 동사나 형용사 는데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발음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앞 글자의 받침이 니은, 미음, 이응일 때 뒤에 있는 히읗 소리가 약해져요. 약해진다라는 거는 약화된다. 그래서 오늘 은행에 가야 해요. 은행, 히읗 발음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니은이 있잖아요. 니은이 뒤에 히읗에 영향을 주게 돼서 히읗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은행이 아니라 이때는 은행, 은행 이렇게 발음이 돼요. 발음이, 그쵸? 은행에 가야 해요 하면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히읗이 약화돼서 오늘 은행에 가야 해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겠죠. 박지원 부장님은 꼼꼼합니다. 꼼꼼합니다. 여기도 지금 앞에 미음이 있어서 히읗 발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꼼꼼합니다 라고 하면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합니다. 미음이 히읗 자리에 가서 꼼꼼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원래 영향인데요. 앞에 이응이 히읗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영향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행, 꼼꼼합니다. 영양, 그쵸?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50페이지.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인드라 주임과 일하는 게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일은 재미있지만 성격이 달라서, 그쵸? 성격이 달라서 힘들어요. 그래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자, 성격을 비교하는 거죠. 저는 소극적인데 인드라 주임님은 적극적이에요. 소극적과 적극적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극적인데 인드라 주임님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한번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일하는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 사람은 천천히 하고 흐엉은 천천히 하고 이민수 대리는 빨리 하는 상황이래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대화를 만들어 봅니다. 이민수 대리님과 일하는 게 어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뭐뭐가 달라서 힘들어요. 뭐가 다르죠? 그쵸? 일하는 속도죠. 일하는 속도가 달라서 힘들어요. 그래요? 이민수 대리님이 일을 빨리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는데 이민수 대리님은 빨리 해요. 그쵸? 저는 천천히 하는데 이민수 대리님은 빨리 해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사람과 빨리 하는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저는 천천히 하는데 대리님은 빨리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퇴근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민수는 야근이 많고 아내는 일찍 퇴근한대요. 자, 그럼 질문. 민수 씨, 결혼 생활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좋지만 아내와 모모가 달라서 주말에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자, 주말에만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퇴근 시간이 달라서 주말에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질문. 민수 씨가 늦게 퇴근해요? 네. 저는 어때요? 일찍 퇴근하는데 민수 씨는 야근이 저는 민수가 이분이죠. 네, 그러면 저는 야근이 많은데 아내는 일찍 퇴근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수 씨 자체 본인이 야근이 많은데 아내는 일찍 퇴근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자 직원들은 바다를 좋아하는데 남자 직원들은 바다를 안 좋아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야유회는 어디로 가요? 하니까 뭐가 달라서 아직 못 정했어요. 그렇죠. 의견이 달라서. 의견, opinion. 의견이 달라서 아직 못 정했어요. 자, 그랬더니 제안을 합니다. 바다로 가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여자 직원들과 남자 직원들이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는데를 표현해서 여자 직원들은 바다를 좋아하는데 남자 직원들은 바다를 안 좋아해요. 그쵸? 좋아하는데 남자 직원들은 안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는데를 이용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대조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회사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왜 힘들었나요?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일하는 업무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지요. 자,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나중에 작성을 해보세요. 2번. 다음 상담 게시판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상담 게시판은 누가 글을 쓰나요? 그렇죠.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상담 게시판에 글을 써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상담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죠. 뭔가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을 때 여기서 보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있죠. 조언이 바로 어드바이스가 되죠. 조언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뭔가 걱정거리,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상담 게시판에 씁니다. 제목은요. 과장님과 저는 성격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우리 부서의 과장님과 저는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과장님은 꼼꼼한데, 여기 나오죠? 과장님은 꼼꼼한데 저는 덤벙대는 편입니다. 회의 시간에 자주 늦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과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혼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외향적이어서 여기 는 데가 있죠? 혼자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외향적이어서 부서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 일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여기 또 지만이 있네요.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at can I do? 이렇게 하면서 고민거리를 여기 상담 게시판에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에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겠죠? 뭐라고 조언을 해주는지 한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덤벙대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댓글 조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성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메모를 하면 실수하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덤벙댄다라고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하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우리 1번과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이 사람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자, 걱정이 뭐예요? 상사와 성격이 다르다. 부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일이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많다. 어떤 게 이 사람의 걱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과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2번. 읽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한번 해볼게요. 1번. 이 사람은 꼼꼼한데 과장님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O, X.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반대죠. 그쵸. 과장님은 꼼꼼한데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는 거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번.
이 사람은 과장님과 성격이 비슷해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죠. 과장님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외향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성격이 달라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나요? 또는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여기다 리스트들을 한번 쭉 적어 놓어 보시고 그거를 그 리스트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 보시는 거. 이것도 여러분의 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어휘들을 좀 살려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모험을 즐기는 성격, 그쵸?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분석적인 성격, 적응력이 높은 성격, 포용력이 있는 성격, 또 자신감 있는 성격, 진취적인 성격, 그쵸? 세부적인 꼼꼼한 성격, 또 열성적인 성격, 에너제틱하다는 것은 활기가 넘치는 성격, 또 융통성이 있는 성격, 플렉서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의욕적인 성격, 호기심이 많은 성격, 그 다음에 체계적인 성격, 오거나이즈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 그 다음에 낙관적인 성격, 굉장히 현실적인 성격, 그렇죠?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단어들 체크하셨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들 한번 활용을 하셔서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로 작성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고 온라인 수업 들으셨죠? 그리고 퀴즈 두 문제 나갈 거예요. 이 두 문제 그 링크가 여러분 아이캠퍼스에 어나운스먼트에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두 문제 작성하셔서요. 이번 주 일요일 6시까지 구글 폼으로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어떤 문제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구글 폼에 제출 버튼을 마지막에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구글 폼에 있는 출석 확인 퀴즈의 첫 번째 퀴즈는요. 우리 아까 상담 게시판에 있는 내용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제목 쓰시고 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힘든 점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대인관계에서 힘든 점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담 게시판에 대인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에 있어서 difficulties, 어려운 점, 힘든 점 이런 거를 한번 장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1번 51페이지 참조하셔서 저는 이러이러한 점이 힘듭니다. 어떤 점이 뭐 성격이 달라서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많이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는데를 이용해 보세요. 여기서도 는데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는데 이용해서 한번 이런 어려운 점, 대인관계의 힘든 점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1번 문제. 2번 문제는 앞에서 배운 성격 관련된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의 성격과 친한 친구의 성격을 비교해 보세요. 역시 는데를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예시를 여러분이 보세요. 제 친구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저는 상당히 감성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제 친구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 성격이 많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구글 폼, 구글 폼 링크로 가세요.
네, 그래서 구글 링크 아이캠퍼스의 어나운스먼트에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카카오 채팅방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클릭하셔서 작성을 일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트 2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